중국의 낮은 인건비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큰 일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기업에게는 이 위기가 절호의 찬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 기업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무려 90% 이상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로 수출되는 아이폰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애플이 1분기 실적 전망 보고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애플은 어떻게든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직원들 역시 아직은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애플의 신제품 출시 계획마저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는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스마트폰 기업 탑3에 들어가는 화웨이는 애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은 내수 판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생산 및 유통까지 막혀버렸다고 하는데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길어질수록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연기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런 위기 속에 빠졌는데 한국 기업인 삼성은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과거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대량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자 삼성 스마트폰도 고전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오르는 등의 문제로 삼성은 중국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베트남과 인도로 스마트폰 공장을 대규모로 이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만들어서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덕분에 삼성은 차질 없이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2020 언팩에서 공개했던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이 출시되었는데요. 갤럭시 S20은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으며 Z 플립은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신제품부터 기존 제품 생산까지 차질이 걸린 데에 반해 삼성은 신제품 출시가 대박이 난 상황에 생산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 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중국이란 초거대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던 게 어느 날 신의 한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통신 관련 국제 박람회 MWC 2022이 결국 개최 취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가 심각하다 보니 13일에 결국 MWC 주최 측인 GSMA도 24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전시회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매년 200여 개 국가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해온 MWC가 취소된 것은 33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미 이 박람회를 위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최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제품 발표를 하려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독자적인 신제품 발표회를 가지기에는 국제적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MWC 같은 국제 전시회에서 회사별 이벤트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벼락을 맞은 화웨이는 개별 이벤트 개최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서 해외 언론과 바이어들에게 MWC가 취소되어도 바르셀로나에 올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하면서 상황을 살피던 화웨이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신제품 발표회 개최를 공지했습니다. 17일 화웨이는 24일 오후 9시부터 11시 온라인 글로벌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MWC 2020에서 진행하기로 한 신제품을 인터넷으로 한번 쫙 보여주고 설명하겠다는 건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의 후속작인 메이트 XS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로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시리즈로 세계적인 이슈와 판매에 돌입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희한한 온라인 발표회를 부랴부랴 만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에서 샤오미는 미텐의 해외 버전 발표를 연기했고 오포도 신제품 파인드 X2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ZTE는 누비아 5G 신모델을 국내 발표회로 전환하는 등 허둥지둥 모든 제품 발표회의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IT 언론과 소비자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놀라운 호평과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모토로라 폴더블 폰 레이저와
갤럭시 Z 플립과의 비교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레이저는 10만 번 접기에서 힌지가 고장이 났고 갤럭시 Z 플립은 20만 번 이상 접었다가 펼 수가 있다. 여러 높이에서 낙하 실험을 해보니 레이저는 쉽게 깨어지는 등 매우 취약한 스마트폰이다. 갤럭시 Z 플립은 망가지지 않고 베젤이 화면을 보호하는 등 멀쩡했다 등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만 대대적인 신제품 발표회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제품 출시와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매년 3월에 신제품을 발표하는 전통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올해 MWC 전후에서 5G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3월에는 신제품 5G 아이폰 발표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은 세계적인 악재로 중국에서의 부품 및 제품 생산이 올스톱된 상황이고 설사 일부 완성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고민은 중국 기자들을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의존이 상대적으로 깊은 편이기에 항상 중국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모셔오는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웨이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한다는데 애플이 따라갈까요? 자존심 애플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5G 스마트폰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얼굴도 못 내밀고 애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를 따라잡지를 못하겠다 라는 것이 저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폰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폴더블 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갤럭시 폴드에 이어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이 출시한 폴더블 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내구성과 상품성을 앞세워 폴더블 폰 분야에서 독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가 올해 하반기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의 인폴딩 방식을 비판했던 화웨이가 결국 인폴딩으로 전략을 우회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접었을 때 두껍고 화면도 너무 작아 앞으로 폴더블 폰을 줄이는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 X가 될 것이라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 X의 경우 스마트폰 화면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내구성에서 굉장히 취약했으며 아직까지 디스플레이의 수율이 확보되지 못한 탓에 메이트 X의 실사용기를 찾아보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웨이가 메이트 X로 주춤한 사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을 앞세워 전세계 폴더블 폰의 수요를 싹쓸이하다시피 하였는데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BOE나 CSOT와 같은 자국 기업들에게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았으나 작년 말부터 화웨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언론들은 화웨이가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웨이가 지금까지 아웃폴딩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인폴딩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에게만 공급될 정도로 소량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화웨이에게도 일부 물량을 공급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폰 아레나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매체들은 유럽연합 특허청에 화웨이가 제출한 특허 출원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메이트 X2의 스펙을 예상하는 기사들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화웨이의 메이트 X2의 출시로 인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의 독주 체제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현재 메이트 X의 개선판인 메이트 XS를 MWC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MWC가 부득이하게 취소되면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메이트 X2에 모든 마케팅과 기술력을 집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LG와 애플까지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본격적인 폴더블 폰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많은 IT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 대한 가격대를 낮추고 상품성을 더욱 개선시켜 갤럭시 S20 울트라의 100배 줌이 예상보다 더 놀랍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현재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100배 줌 기능이었습니다. 샤오미가 이미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먼저 공개한 적이 있었지만 갤럭시 S20 울트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에 접목된 삼성의 인공지능은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갤럭시 S20에는 삼성이 그동안 준비한 인공지능 기술과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슈퍼 레솔루션 줌 기능으로 실현한 100배 줌은
그동안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소수뿐만 아니라 100배 줌도 기대를 모았지만 많은 이들이 확대하면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기능일 거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는 100배를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혁신적인 폴디드 렌즈를 적용해 10배 줌으로 촬영을 해도 화질에 손상이 없으며 최대 100배 줌 촬영이 가능한 스페이스 줌을 지원합니다. 100배 줌 촬영이 가능하게 만든 스페이스 줌은 인공지능 기술로 줌업을 하면 손상된 이미지를 자동 유추해 보정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확대해도 또렷한 이미지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갤럭시 S20의 슈퍼 스테디 기능은 폰을 거칠게 흔들며 찍어도 전문 액션 캠으로 찍은 것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 관계자가 롯데 월드타워에서 삼각대 없이 맨손으로 찍은 보름달 사진은 달표면의 음영까지 드러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갤럭시 S20의 100배 줌 기능에 가장 놀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와 샤오미 등 스마트폰 업체들로 전 세계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으며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0.8%까지 떨어져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화웨이와 샤오미의 폰이 더 우수하다며 이젠 삼성 스마트폰은 필요 없다고 외쳤지만 삼성이 작정하고 만든 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에는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도 특히 갤럭시 S20의 100배 줌 기능에 이 같은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엄청나잖아. 망원경 수준이군. 우아 콘서트 때 쓸만하겠군. 저 떨림 방지 기능은 인정한다. 액정의 굴곡이나 폭이 별로 안 큰데다 화웨이야말로 과하게 결정체를 할 수 있지. 헛소리는 적당히 해라. 화웨이가 좋은 건 인정하는데 저건 100배 난다고. 100배 줌은 진짜 대단하다. 핸드폰계의 황제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다. 달에 사는 외계인이라도 발견하려고 다른 행성도 촬영할 수 있을 듯. 중국 네티즌들은 질투 섞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갤럭시 S20의 100배 줌만큼 놀라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대급이라 불리는 야간 모드입니다. 갤럭시 S20는 야간 모드에서 줌 기능을 켜면 화질이 깨지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담아주었습니다. 이 같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노나 비닝 기술 때문입니다. 노나 비닝 기술은 저조도 환경에서 9개의 픽셀을 하나로 병합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로 어두운 밤에도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아이폰 11의 야간 사진 기능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욱 디테일이 살아있어 보여 우수함을 보였고 갤럭시 S20는 아이폰 11과 달리 초광각과 왕원에서도 야간 모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100배 줌 야간 모드보다도 숨겨진 최고의 기능이라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한 번의 촬영으로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싱글 테이크 기능입니다. 싱글 테이크는 초광각 렌즈와 광각 렌즈를 동시에 사용해 라이브 포커스, 초광각 등 다양한 모드의 사진과 부메랑, 타임랩스 효과가 적용된 여러 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촬영 후 최대 10개의 베스트 사진과 최대 10초 분량의 영상 4개를 촬영해주며 AI가 가장 잘 촬영된 결과물을 제안해줍니다. 즉, 싱글 테이크라는 옵션으로 영상을 찍기만 하면 갤럭시 S20 울트라가 알아서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보고 미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싱글 테이크 모드가 가장 유용할 것 같다며 사진을 잘 못 찍는 편인데 자동으로 가장 나은 사진을 뽑아주는 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 동영상을 찍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갤럭시 S20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도 처음으로 8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삼성 QLED 8K TV로 바로 시청하거나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경쟁하던 애플이나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을 뛰어넘어서 중국 네티즌들이 표현하듯이 스마트폰계 1인자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